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BMW 신형 5 시리즈 부분 변경 모델을 거쳐서 돌아온 5 시리즈입니다. 지금 신형 5 시리즈들이 모여져 있는데요. 우연찮게도 흰색 모델만 싹 다 들어와 있네요. BMW 530i x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아주 특징적으로 변한 부분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앞모습 보시면 이 키드니 그릴, 프론트 그릴이 예전에는 투피스 이렇게 한 개 한 개 나눠져 있었어요. 그게 이어 붙었습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커졌고요. 길이도 길어지고 높이도 커졌고, 그리고 이 테두리도 더 굵어졌어요, 크롬으로. 그리고 이 헤드램프도 보시면 이 주간 주행등이 예전에는 U자형이라고 할 수도 없는 뭔가 좀 애매한 코로나 링, 동그란 두 개의 링에서 조금씩은 변형이 되더니 뭔가 좀 애매하고 이건 주간 주행등이 예전만큼 BMW가 힘을 못 쓰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니은자, L자형 두 개를 깔끔하게 딱 붙여서, 저는 차라리 뭐 코로나링의 아이덴티티는 좀 사라져서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깔끔한 L자형 이 주간 주행등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헤드램프 같은 건 들어있지 않고요. 네, 그건 530i 모델 위급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범퍼 보시면 이게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공격적이고, 예전에 안개등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더 좀 과격하고 커다랗게 이 앞범퍼를 좀 꾸몄습니다.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게 공격학 성능도 좀 키웠다고 해요. 옆모습은 크게 달라진 게 아예 없습니다. 길이만 27mm쯤 길어져서 앞뒤 범퍼의 형상을 좀 달리했을 뿐이죠. 피렐리 P0가 들어가 있고,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R 19인치인데 뒤쪽 타이어 사이즈는 조금 더 커집니다. 네, M 스포츠 패키지답게 파란색 M 스포츠 캘리퍼도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275 35R 19인치입니다. 휠 디자인 어떠세요? 뭐 투톤 보기에 따라서 저는 뭐 그냥 개인적인 취향상은 그렇다는 거. 뒷모습 변화도 두 가지입니다. 이 테일램프 3D로 좀 입체감을 살린 테일램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 이 블랙 베젤을 좀 처리해서 더 좀 뭔가 다이내믹한 느낌? 5 시리즈이긴 하지만 M 스포츠 패키지의 좀 그런 스포티한 맛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테일램프 배기구 머플러도 보면 예전엔 동그라미였는데 여기에 사각 이 머플러 팁으로 듀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뒤 트렁크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수납 공간 같은 것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 챙겨놔서 뭔가 좀 비어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최대한 잘 만들어 뒀습니다. 이쪽에는 뚜껑은 없지만 어쨌든 4대2대4로 뒷시트 폴딩도 가능하고요. 지금 방향지시등을 켜놓은 상태인데 뒤에 테일램프의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얄쌍한 LED 바 타입으로 깜빡이고요. 뭐 스르륵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깜빡깜빡합니다. 사이드 미러에 방향지시등 들어가고요. 이 L자형 주간주행 등의 이 작은 니은자가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겸하고 있죠. 네, 10월 5일 국내 정식 판매를 시작한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BMW 같은 경우에는 LCI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후진 보조 장치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LCI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들어갔던 그대로 50m까지 후진을 할 수 있는데 가속 페달이랑 브레이크 페달만 사용해서 주행하면 되고, 스티어링 휠은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후진을 넣고, 네, 보조장치를 예, 브레이크 때문에 조절을 갈 건데요. 네. 뒤에 경사가 좀 있어갖고 엑셀을 좀 더 밟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이렇게 왔던 그대로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면서 가고 있고요. 상당히 편한 기능이죠. 네. 복잡한데, 와, 여기가 막다른 골목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막다른 골목이다. 그럴 때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번 5 시리즈 LCI 부분 변경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외관상에 있어서는 정말 부분 변경 정도의 변화를 좀 거쳤어요. 길이는 27mm, 2.7cm가 살짝 길어졌으니까 그냥 범퍼의 형상만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고요.
이 전체적인 이 앞쪽 범퍼 쪽 라인들을 좀 달리 디자인을 해서 앞모습은 꽤나 공격적이고 공기역학 성능도 좋아졌다고 해요. 단순히 디자인만 좋아진 건 아니고요. 실내를 볼까요? 실내 지금 보시다시피 예전에 5 시리즈는 이 아날로그 물리적인 계기판이었어요. 동그라미 2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12.3인치 최근 등장한 뭐 3 시리즈, 7 시리즈까지도 최근 등장한 BMW에서 보여주고 있는 풀컬러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됐어요. 이번에 이전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라고 했던 이거보다 조금 단계가 낮은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5 시리즈의 기본 사양으로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한 단계 높은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예전에는 이 신호 정차 중, 어쨌든 주행 중에 서면 약 3초 정도 지나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주거나 아니면 이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재출발을 시키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약 한 30초 정도까지는 알아서 출발을 해주는, 그래서 특히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정차 중 시내 구간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위쪽에 카메라가 예전엔 2개였어요. 전방의 상황과 차선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2개였는데 1개가 더 추가돼서 3개의 카메라가 차선과 앞 주행 이 상황을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서 이 반자율 주행 장치를 구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여기 이 디지털 계기판 가운데 쪽에 주변에 이 자동차 흐름, 차의 흐름, 뭐 트럭, 세단, 뭐 바이크까지도 인식을 한다고 해요. 지금 이 주행 상황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계기판 가운데에 현재 주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픽이 지금 나왔습니다. 10.25인치에서 12.3인치로 모니터도 커졌어요. 시원시원해졌고요. 근데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이 12.5인치가 이렇게 와이드하고 컸었나 싶은 느낌이 드네요. 내비게이션 연동을 시켜놓으면 이 터널을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터널을 가고 있다는 표시까지도, 이전에는 없었는데 여기 이 스티어링 휠 이 다기능 버튼 위쪽으로 LED 바가 2개가 여기 생겼거든요. 여기에서 뭐 핸들 잡어 아니면 뭐 주의해 라고 하는 등등의 LED 바가 이 조명 표시를 또 해줍니다.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패드도 이 컵홀더 앞쪽으로 잘 됩니다. 논슬립 패드라서 미끄럽지 않고요. 이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10초가 채 되기도 전에 잡으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LED 바에 노란색으로 지금 경고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똑같이 경고를 해줘요. 손 잡으라고. 하지만 일부러 한번 제가 잡지 않아 보겠습니다. 빨간색 경고가 들어오고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면 서버립니다. 차선을 인식하는 이 능력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아졌고요. 차선의 가운데를 물고 가는 이 능력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아졌습니다. 이 전방을 주시하는 카메라가 1개 더 추가돼서 2개에서 3개까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앞차의 차간거리, 이 차선 이탈 방지, 차로의 가운데를 물고 가는 기능, 이 반자율 주행과 관련한 장치들을 상당히 조합을 적극적으로 해놔서 장거리 운전뿐만 아니라 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반자율 주행 장치의 느낌은 이 정도로 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자, 신형 5 시리즈가 얼마나 어떻게 좋아졌는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 530i 모델 같은 경우에는 BMW 터보 가솔린 2.0L 터보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252마력입니다. 252마력이 5200rpm에서 나오고요. 최대 토크는 35.7kg/m를 냅니다. 상당히 낮은 RPM부터 시작을 해요. 1450rpm부터 4800rpm까지 꽤 폭넓은 이 범위 안에서 35.7이라고 하는 토크가 나오죠. 표준 연비를 좀 보면 리터당 정확하게 11km입니다. 사실 이번 5 시리즈 부분 변경의 핵심은
무엇보다 파워트레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V 스타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시스템이 합쳐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5 시리즈 넣기 시작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에서 만나볼 수 없는 523D라고 하는 디젤 모델에 우선 적용이 됩니다. 추후에 2022년도부터는 이 가솔린 모델에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으면 뭐가 좋아지느냐? 우선 약 11마력 정도 출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거는 특히 디젤, 터보 디젤에서 느낄 수 있는 초반에 좀 답답함, 굼뜸, 터보렉을 좀 보완해 주고요. 그리고 약 15km 이하로 떨어지면 아예 쓰기 전에 엔진 시동을 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연료 효율성 키울 수 있고, ISG가 활성화 비활성화 될 때 시동이 다시 꺼지고 켜지고 할 때 훨씬 더 빠르고 진동 소음도 줄이고 뭐 그런 반응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아직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2.0L 터보 가솔린 엔진입니다. 직렬 4기통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랑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가속 페달을 좀 밟아봤거든요. 조금 아까 주행 중에. 직렬 4기통이지만 아주 경쾌하고 뭔가 매끈하게 돌아가는 엔진 소리가 딱 들려요. 적당해 라고 할 정도의 가속을 하네요. 이 센서텍이라고 하는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이 가죽 대시보드로 이 전체를 둘렀고요. 블랙 하이그로시를 꽤나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기어 노브 있는 쪽, 그리고 이 주행 모드 누르는 약간 이 센터 터널 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 53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이 적용이 돼 있어요. 자세를 적절하게 잡아주고 그런 것도 아주 탁월합니다. 보통 이 등받이 각도가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등받이 각도 전체를 조절하고 나서 한 번 더 이 상체만 또 각도 조절이 될 정도로 세세하게 조율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네, 시트 편하고요. 허벅지 길이 조절 같은 경우에도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실내 정숙하네요. 기본적으로 조용하고요. 72년도에 등장을 해서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만들어내고 이끌고 있을 정도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인기가 좋아요. 2020년 상반기인가? 작년인가? 우리나라가 BMW 5 시리즈 단일 모델만 봤을 때는 전 세계 판매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소비자들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런 한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이 BMW 5 시리즈가 물론 할인도 많이 해주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상품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먹히지 않죠.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지금 타보면 250마력이 조금 넘고 35.7kg/m라고 하면 사실 이 커다란 덩치에 2.0 터보 가솔린의 그 정도 출력 가지고 괜찮을까? 아쉽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락하고 그러면서도 탄탄해요. 핸들링도 그렇지만요, 이 하체 감각이 묵직하고 부드럽고 막 진득하고 끈적끈적한 느낌보다 베이스 자체가 탄탄하고 좀 통통이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이건 BMW의 특징이기도 하죠. 패밀리 세단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코너링 성능이나 운전 재미 그런 거를 또 놓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이 53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는 4바퀴 굴림 시스템이 있고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도 이 럭셔리 모델보다 조금 더 단단한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보면 훨씬 더 과격하고 다이내믹하게 생겼어요. 한번 코너링을 그냥 조금 한번 해볼까요? 이 스티어링 휠의 유격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날카롭고 확실히 운전이 편하면서도 참 재밌습니다. 가속 페달이 기본적으로 좀 가벼운 편이고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요. 이 4기통 2.0L 가솔린 엔진인데 반응 그리고 이 주행 중 가속감까지도 상당히 탁월해요. 브레이크도 초반에 확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하고 꾸준하게 담력이 유지가 돼서 속도를 줄여주네요.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참 마음에 듭니다. 탄탄하고 다부진데 거칠어서 너무 피곤하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매끈하고 단정하게 이 도로의 굴곡을 읽어가면서 적당히 재미있는 운전
그리고 적당히 안락한 승차감, 적당히 경쾌하고 단단한 그런 거를 이상적으로 잘 조율을 해내서 편하고 안락한데 BMW 특유의,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돼 있는 이 모델 특유의 이 운전 재미와 감성을 잘 살려놨습니다. 지금 스포트 모드로 바꿔봤습니다. 핸들은 바로 무거워집니다. 이건 뭐 팽팽해짐과 더불어서 무거워져요. 바로 무거워지고 가속 페달 음각성도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요. 이 정도의 가속감이면 530i의 250마력 35.7kgm/m 토크라고 하는 이 정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540i, M550i까지도 있지만 출시 예정이죠. 직렬 6기통 3.0L 540i, 그리고 V8의 4.4L M5보다 바로 아래 단계의 모델까지도 뭐 라인업에 추가가 되긴 할 건데요. 그냥 일상적으로 편하고 안락하게 그냥 타고 다니시려면 이 530i 엑스드라이브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엑스드라이브는 네 바퀴의 이 구동력을 명민하게 나눠서 끈끈하게 달리는 안정감은 뛰어난데요. 뛰어난 안정감만큼 자극적인 맛은 조금 덜해요. 그래서 BMW 특유의 이 운전 재미, 물론 뭐 럭셔리 패밀리 세단이지만 그런 맛, 그리고 BMW다운 어떤 반응과 움직임을 좀 더 즐기시려면 엑스드라이브가 아니어도 그냥 뒷바퀴 굴린 모델을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게 달라지거나 변한 건 없지만 이 기본적으로 옵션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유리는 뭐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짜리인데 살짝 도톰한 홀겹 유리고요. 모니터가 커진 게 상당히 인상적이라 뭔가 쓰임새가 좋고 보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소재나 마감재 같은 것도 확실히 많이 신경을 썼네요. 상당히 정숙하면서도 이 BMW 특유의 이 커다란 이 패밀리 세단이 이렇게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BMW가 어떤 운전 감각, 하체 감각, 운전 재미 이런 거를 보여주는지를 뭐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주목하실 530i 모델, 그 중에서도 엑스드라이브 4바퀴 굴림의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을 시승을 좀 했습니다. 주행 모드마다의 변화의 폭도 크고요.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 달리면 이 타이트하게 이 모는 맛, 달리는 맛 그런 것도 확 살아나요. 확실히 조용하고요. 엔진 반응 매끈하고 매끄럽고요. 소재나 마감재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로 업그레이드된 이 성능도 차로의 가운데를 물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살짝 아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완전히 개선이 돼서 좋아졌습니다. 부분 변경으로 진화해서 돌아온 5시리즈 53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의 리뷰 영상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